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계속 춥네요. 따뜻해지지 뭐 며칠 지나면 따뜻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죠. 자, 오늘 제목은 그 AI 시대 꼭 영어를 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문제로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는 BBC 기사 같은 거 해석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었는데, 지금은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사이트에서 그 웹페이지 상에서 한 1초, 2초 만에 확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점점 정확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표현이. 그러면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영어를 안 해도 얼마든지 주변에 잘 살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예? 영어를 안다고 항상 뭐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다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저의 생각과 이 외국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 사이트에서 그걸 잠깐 소개할게요. 자, 우선 저의 예상. 자, 인간이 이제 점점 더 소통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던 그런 범위에서 평생 살다 죽던 인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생기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아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동네 동네 사람들에서 우리 도시 사람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더 나가면 분명히 이제 교류의 폭은 점점 넓어진다. 그게 인간 진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여기서 소통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은 이제 표준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엄연히 우리는 국제 표준 언어는 영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번역기가 발달돼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데, 언어 장벽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번역기가 점점점 자연스럽게 말을 번역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강원 FC의 선수도 이제 다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그 입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때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돼 가시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 기자가 물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흥민이 형 만났는데, 흥민이 형이한테 제가 뭘 준비할까 물어보니까 흥민이 형이 뭐 따로 준비할 건 없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생각해보니 확실히 맞죠. 회사 조직이건 스포츠 팀이건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잘 될수록 우리 팀이 힘을 발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결 패스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소통은 잘 되고 상대방의 패스와 연결, 소통을 끊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스포츠이자 우리 살아가는 어떤 경쟁 사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그 TV 보면은 사실 볼 거 많이 없죠. 예. 거의 요즘에는 옛날에는 시청률 2자리 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시청률 2자리 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크게 뭐 색다르고 끌리고 매주 이 프로를 기다렸다 보는 그런 프로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나마 그런 그 윤식당이나 그다음 한일 톱텐쇼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기존의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결합함으로 해서 또 인간에게 그 순수한 재미를 주고 그런 게 특징이 뭐예요?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우리나라 개그맨이나 우리나라 연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외국에 가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나라 사람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일 톱10 쇼도 인기 프로인데 어쨌든 국가와 국가라는 게 만나서 새로운 뭔가 가치가 창출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색다른 재미를 좀 느끼게 된 거죠. 예.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BTS도 미국 처음에 진출했을 때 그 굉장히 관객들하고 같이 가까이에서 그렇게 SNS나 이런 것도 직접 자기들이 다 주고받고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스타의 어떤 신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직접 SNS로 일일이 소통하고 그런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때만 해도 BTS가 와, 이 정도까지 뜰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뭐 영어를 꼭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데 이제 좋다 이거예요. 뭐 번역기도 좋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 딱히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공부 엄청 많이 하긴 하죠.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한국 사람, 일반적인 한국 사람, 들은. 자, 점점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쓰려고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굳이 남의 나라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 나라, 한국에서 2, 3년만 일하면 그 나라 가서 뭐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다든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게 되잖아요. 뭔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뭔가 이 언어를 함으로 해서 국제 공용어라는 이 영어를 함으로 해서 그리고 한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이제 전환되고 있다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이 올 때 한국어 시험도 보고 하지만은 다문화 사회란 것이 또 한국어를 굳이 모른다고 해도 영어가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또 소통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에 건설 현장에 가도 그 외국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제가 이거는 한 지금 군대 있을 때 이야기도 군대 있을 때부터 이런 거를 좀 봤는데 수해 복구를 나갔어요. 그때 98년도인가 수해 복구를 나갔는데 그 돼지 농장이 있고 막 그 돼지 농장이 무너져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복구하고 있는데 흑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일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농장일 하러. 어이구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도 밝고 덩치도 크고 막 우리한테 와서 말 걸고 그게 막 말을 이제 한국어를 했지만 준비를 해서는 왔지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한국어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어 어떤 수준이라는 게 아주 가벼운 일상의 언어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와서 그럴 때는 또 영어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같으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조업 같은 거에 제조업 뭐 서비스업
뭐 IT 이런데 워낙 그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좀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고 하는 게 삼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신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려면 그 사람들 보고 한국어를 다 배워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서로 그 나라에서 영어로 되는 사람, 그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뭐 번역기 계속 돌리면서 통역기 돌리면서 쓸 수는 있지만 회의나 그렇게 하지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서 서로 신뢰를 그래도 진정으로 신뢰를 쌓으려면 서로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진정한 신뢰가 쌓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큰 차이가 나겠죠. 그 과정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짧은 제 생각이었고요. 인터넷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다양한 나라 한국 사람도 여기 뒤에 보면은 킴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영어를 AI 시대에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1. 위키피디아에 영어 정보가 가장 많다. 이건 뭐 번역기 돌려도 위키피디아는 볼 수는 있으니까 뭐 꼭 이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당위성을 이렇게 주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외국어를 배우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이 말 맞죠? 자, 그 다음에 딴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1. 영어를 할 줄 알면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 다음 2.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많은 나라의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쵸? 그럴듯하죠. EU,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영어로 한다. 자, 이건 국제기구의 표준 영어는 표준 언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가 가장 널리 손쉽게 쓸 수 있는 언어겠죠. 자, 그리고 4. 그리고 인터넷의 표준 언어도 영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5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가 공용어 아니면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얼마나 됐는지 대강 한번 봤거든요. 근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빼고는 거의 다 영어만 쓰면은 갈 나라가 가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영어를 쓰는 나라 물론 당연히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폴, 자메이카, 몰타, 괌,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리카에는 아주 많았어요. 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는 거의 영어 아니면 불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영어만 써도 그 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소통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등이 있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영어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진짜 영어 때문에 미치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영어가 안 느냐 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잘하는 영어만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나라를 여행하다가 누구한테 외국인들이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설명 받을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영어들은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의 내가 영어를 해도 뭐 크게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다. 워낙 정보가 인터넷에 많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서울역이나 뭐 인천공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일하는 그 알바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영어로 다 이야기하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인도의 여대생이 쓴 이제 영어를 왜 해야 되나 이런 말인데, 자, 1번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2번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3.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죠.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은 치매 걸릴 확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4.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5.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다. 6. 여행을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보가 더 많고 여행사 안 통하고 좀 수수료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더 많은 영화와 책을 즐길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할 만한 책은 다 번역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뭐 이게 제한이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는다 제한은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적어놨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렇겠죠. 언어를 더 하면은 그렇죠. 그 문화 언어란 것도 문화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게 인도에서 어학원 운영하시는 분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 AI 시대에도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1.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다. 2. 다국적 기업의 75%가 영어로 비즈니스를 한다. 3. 어느 나라건 최고의 교육기관에서는 영어로 교육을 한다. 뭐 대학교나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저희 한동대인가 여기서는 영어로 뭐 강의를 한다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인류대학교 우리나라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서는 영어로 강의하는 그 수강 신청할 때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4. 영화와 음악 등 대중문화의 예술가, 감독, 배우도 대부분이 영어로 이야기한다. 그만큼 세계적 트렌드와 보조를 맞추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하면 우리나라 배우들도 예전에 막 헐리우드에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출연 제의가 들어왔는데 영어가 자신 없어서 못 갔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만약에 갔으면은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었겠죠. 정말 아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킴. 자, 외교, 비즈니스, 영어는 외교, 비즈니스, 과학기술 분야의 공식 언어다. 많은 학자들이 자, 이거는 제가 덧붙인 거예요. 자,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연구 결과를 영어로 발표하거나 영어로 정리해서 등록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기술 분야의 공식 언어라고 이렇게 하길래 과연 그렇겠네 싶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언어도 모두 영어다. 맞아요. 영어 뭐 쉬운 언어긴 하지만 쉬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영어를 해야 된다 할 때 이 영어라는 것은 이 영어의 수준은 그러면 무엇이냐? 막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중학교 교과서 수준 정도. 요즘 중학교 교과서 정도 되면은, 쉬우면서 온갖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교과서에 다 있고요. 절대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요. 일상 언어에서.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 정도 책, 2, 3학년 그 책 하나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영어 수준은 다 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간다 하면은 고등학교 수준까지 해야 되겠죠. 요즘에 수능,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준이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한 몇 년, 2년 준비하면 충분히 토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토플 정도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학술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자, 요렇게 AI 시대에 영어를 해야 하나요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대답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요 정도 소개했습니다.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 동기부여가 좀 됐길 바랍니다. 바이바이.